8세기 말 북유럽 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 바이킹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유럽 전역에서 두려워한 선원 겸 전사였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나 빠르게 움직여 고약한 곳을 공격했습니다. 흘수전이 낮은 긴 배는 거의 모든 해안에 다앗고강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상륙은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도원 해안 마을 그리고 창고가 그들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바이킹은 큰 전투를 피하고 전리품을 챙긴 뒤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떠났습니다. 이런 전술은 통치자들이 해안과 강을 따라 경비를 강화할 때까지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이 해적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봅시다. 바이킹의 고향은 유럽 북부 지금의 노르웨이스 웨덴덴마크 땅입니다. 그곳은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으며 혹독한 환경이었습니다. 땅과 수입이 부족했고 상속 제도는 젊은이들의 기회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약탈무역세 땅을 찾아 바다로 나갔습니다. 족장들 간의 내부 분쟁도 원정의 한 원인이었습니다. 긴 항해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역을 했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해안에 정착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약탈에 나섰습니다. 모든 것은 배와 규율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이킹을 이해하려면 아이들 양육법을 알아야 합니다. 남자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가축을 돌보고 장작을 패고 노 젓는 법과 수영무기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집안일을 관리하고 실을 잡고 재고를 기록하며 시장에서 거래했습니다. 아이를 다른 가족에게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훈육과 새 유대감을 주었습니다. 10대 남자들은 도끼와 배를 다뤘습니다. 여자들은 집안일과 거래에 능했습니다. 룬을 읽는 법을 모두가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이들이 간단한 글을 이해했습니다. 씨름 같은 놀이는 성격을 단련시켰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아이들을 험난한 환경 속 성인 생활에 대비시켰습니다. 바이킹의 평범한 하루를 상상해 봅시다. 나무와 잔디로 지은 긴 집에 살았고 중앙에는 화덕이 있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가족화인 가축 일부가 함께 지냈습니다. 옷은 양모와 아마로 만들어 고겨울에는 털가죽으로 보온했습니다. 보리 빵죽 말린 생선 소금에 절인 고기유 제품 뿌리채소를 먹었습니다. 양파와 마늘을 즐겨 먹었고 가끔 희귀한 수입 향신료도 접했습니다. 축제 때는 고기를 구워 먹고 벌꿀술이나 약한 맥주를 마셨습니다. 여행 시에는 마른 빵과 건어물을 챙겼습니다. 식량은 미리 말리고 훈제하고 소금에 절여 저장했습니다. 청결에도 신경 써서 특별한 날을 정해 몸을 씻었습니다. 바이킹은 배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배는 겹쳐진 판자로 만든 유연한 선체를 가졌습니다. 얕은 흘수 덕분에 바다와 강 모두 항해 가능했습니다. 필요하면 배를 해변으로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돛은 바람이 불 때 속도를 주었고 노는 잔잔한 바다에서 유용했습니다. 별태양해안 표식세물의 색깔을 보고 길을 찾았습니다. 흐린 날에는 해류 지식과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태양석에 대한 가설도 있지만 증거는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력과 선상 질서였습니다. 이런 배 덕분에 육지 깊숙이 빠르게 들어가고 또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이킹은 전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창도끼검 등 단순하고 견고했습니다. 검은 값이 쌌고 대개검은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방패는 중앙에 금속 돌기가 있는 둥근 모양이었습니다. 방패는 대용을 유지하고 전투에서 방어 역할을 했습니다. 헬멧에는 뿔이 없었고 샀을 갑옷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바이킹은 먼저 창을 던지고 근접 전투를 벌였습니다. 전투의 핵심은 방패벽과 짧은 돌격이었습니다. 습격 시 탁 트인 들판은 피했습니다. 전리품을 취하고 군대가 오기 전에 철수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갑옷 없는 광전사즉 베르세르크가 있었으나 수는 적었습니다. 바이킹에게는 그들만의 사회제도가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지주귀족 족장 그리고 종속된 사람들 각자 자신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은 회의에서 결정했는데 논쟁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성은 재산을 소유하고 이혼을 신청하며 지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쟁은 피 대신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법은 질서를 지켰고 위반 사항은 공개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체제는 공동체를 안정시켰습니다. 보호를 요청할 곳과 정당함을 증명할 곳이 있었습니다. 이는 갈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규칙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바이킹은 여러 신을 숭배하고 잔치와 제물을 바쳤으며 계절의 변화를 기념했습니다. 망자는 봉분이나 배 안에 묻혔는데 사후 세계를 위한 물건들과 함께 묻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돌에는 룬 문자를 새겼습니다. 그것은 원정토지 매매 혹은 고인을 기리는 짧은 기록이었습니다. 10세기와 11세기에는 남쪽에서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재단 대신 교회를 지었고의 관습은 새로운 신앙과 공존했습니다. 전환에는 여러 세대가 걸렸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내륙보다 새로운 질서가 더 빨리 정착했습니다. 바이킹은 전사일 뿐만 아니라 상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모피생선 금속 코박장인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대신 은직물과 인양신료를 들여왔습니다. 노예는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약탈로 잡거나 이웃에서 샀습니다. 노예를 노동에 쓰거나 되팔았습니다. 이는 당시 일반적인 현상으로 여겨졌습니다. 나중에 세법과 교회의 영향으로 노예제가 약해졌습니다. 그 자리를 고용노동이 대체했습니다. 무역은 수입을 제공하고 북쪽을 남쪽 동쪽과 연결했습니다. 덕분에 약탈 없이도 항해가 이익이 되었습니다. 모든 바이킹이 서쪽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강을 따라 남쪽과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무역소를 세우고 상단을 보호하며 교역했습니다. 운이 좋은 이들은 비잔틴 황제의 근위대에서 콘스탄티노플 궁정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바랑인 친위대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은직물 희귀품을 얻었습니다. 상인과 장인들은 새로운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강은 도로보다 남북을 잘 연결하여 항해가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나루터에는 현지 문화와 북유럽 문화가 섞인 정착지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바이킹의 서방 원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침략은 영국 제도의 수도원과 항구를 겨냥했습니다. 나중에 그곳에 정착촌이 생겼고 일부 지역은 북유럽 법에 따라 통치되었습니다. 이를 네인노라고 불렀습니다. 바이킹 언어의 흔적은 도시 이름과 영어 단어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대서양의 섬들에 도달했고 새로운 땅을 개척했으며 11세기 초에는 바다 건너 해안에 닿았습니다. 그곳에 오래 지속되는 식민지는 없었지만이 항해는 그들의 뛰어난 조선 수락로 유지 능력 그리고 먼 거리를 모험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바이킹 일부는 동유럽 강을 따라갔습니다. 바랑인들은 현지 족장들과 동맹을 맺었고길 보호 명목으로 대가를 받았으며 요새 건설을 도왔습니다. 점차 그들 중 일부는 현지 귀족 계층에 편입되어 이웃의 언어와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학자들은 그들이 초기 국가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논쟁하지만 강을 통한 무역과 군사 조직이 강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주요 경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무역로가 되어 고상품과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술 전투, 기술곡물 징수체계가 확산되었습니다. 바이킹에 대한 많은 신화가 있습니다. 뿔 달린 투구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실제 투구에는 뿔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목욕하는 날을 따로 정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피해 독수리 이야기는 후기 기록에 나오며 학자들은 이를 실제 관습이 아닌 전설로 봅니다. 바이킹은 종종 약탈자로만 그려지지만 그들은 농업수 공업 무역에도 종사했습니다. 기억할 점은 많은 기록이 바이킹에게 약탈당한 수도사들에 의해 남겨져 잔혹성이 강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화와 사실을 구분하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변하면서 바이킹의 권력도 변했습니다. 10세기에서 11세기에 바이킹은 기독교를 받아들여 고교회와 새로운 법정을 세웠습니다. 혈투를 제한하려 했으며 복수 대신 벌금형이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족장 대신 왕국들이 생겨났고 이들은 세금을 걷고 해안에 요새를 지었습니다. 습격의 의미는 퇴색했습니다. 경비가 강화되고 무역은 더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아졌습니다. 법률은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 가공된 가죽에 기록되었습니다. 점차 다른 나라에서의 성공은 공예와 운송업에서 돈을 버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이킹 시대는 저물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국경을 강화하고 요새를 지었으며 약탈에 대한 몸값은 드물어졌습니다. 그 끝의 상징은 1066년 요크 근처 스탬퍼드 브리지 전투입니다. 그곳에서 북부 군대가 패배했습니다. 무역은 전쟁보다 안전하고 이득이 되었고 스칸디나비아 왕들은 국내 봉사와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약탈이 아닌 시장과 운송에서 수입을 찾았습니다. 11세기 말까지 대규모 약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바이킹의 흔적은 지명과 영어 단어에서 보입니다. 해안 지역의 옛 규범과 북유럽 전통에서도 나타납니다. 고고학자들은 매장지와 보물을 찾습니다. 역사가들은 룬 문자 돌과 사가를 읽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족 혼합을 연구합니다. 박물관에서는 배와 공예품을 전시합니다. 축제에서는 생활과 법을 설명합니다. 이는 과거를 보여줄 뿐 정확한 복제본이 아닙니다. 영화 속 모습과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이해하기 쉽고 진실해집니다. 흥미로우셨다면서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모든 것을 간결하고 핵심만 다룹니다.